125회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 자, 이전 회에서 중국사에 등장하는 북제가 고구려, 남조가 백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간단히 정리해보면 577년 관중의 황제국 수나라가 개경서울인 요동업의 북제인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581년 관중의 황제국 수나라가 멸망한 북제인 고구려에게 요동의 업당을 봉지로 주면서 황제국 수나라는 북제인 고구려를 요동 궁공에 임명했습니다. 586년 요동 궁공을 봉지로 받았던 북제의 고구려가 이를 배신하고 평양성으로 천도하면서 황제국 수나라에게 대항한 것이 이것이 바로 수나라와 고구려 전쟁으로 조작됩니다. 589년 관중의 황제국 수나라가 남조인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자, 상기의 내용을 보시면 황제국 수나라가 있었던 곳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과 낙양 지역입니다. 북제인 고구려가 있는 곳은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일부 지역인 요동업과 서경의 평양성입니다. 자, 그러면 관중의 황제국 수나라가 침공하는 고구려의 경로가 뻔히 보입니다. 고구려 침공. 대외적으로도 수나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북방에서 중국을 넘보는 돌궐과 토요콘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여 영토는 넓어졌다. 그러나 양광은 이곳으로도 만족하지 못했고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 조공을 요구했으나 고구려의 영양왕은 이러한 요구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거절하였다. 이후 수차례 사신을 보내 조공과 입주하라고 압력을 넣었지만 고구려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양광은 아버지 양견이 축적한 모든 부를 탕진해서 고구려를 공격하고자 했다. 양견은 총 3번에 걸쳐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자, 그러면 돌궐과 토요콘의 지명부터 정리해 봅시다. 돌궐이 고구려로 동시대의 역사를 조작 이입하면서 한반도에는 고구려, 중국 북부는 돌궐, 중앙아시아에는 투르크라는 이름으로 조작 이입했던 것으로 고구려, 돌궐, 투르크는 모두 동일한 한 세력입니다. 돌궐은 6세기부터 몽골과 알타이 산맥을 중심으로 활약한 티르킥의 문지역이라고 합니다. 몽골과 내몽골은 한양장안인 관중의 지명이며 알타이는 관중의 박터를 오로더 쓰인 알터, 알탄, 알땅이라고 했습니다. 토요콘. 토요콘은 4세기 경부터 664년 토번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존속한 유목 민족으로 하남국으로도 알려지게 된다. 티베트에서는 아시라고 불렀고 얼마 지나자 백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며 알려졌다. 토요콘을 하남국이라고 했으니 하남의 정체를 밝히고 토본과 티베트의 실체가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 청하라고 합니다. 청하는 관중에 흐른 한강인 압록강으로 이 청하의 남부인 하남은 관중 지역의 박토라고 했습니다. 토번은 토투토 땅과 번은 반, 환한, 박의 의미로 박토와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티베트의 티트토는 우리말 고어에서 땅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베트는 박토로 티베트는 토박토가 됩니다. 돌궐, 토요콘, 토본, 티베트의 지명들은 모두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박토였습니다. 1차 공격. 612년 정월 양계는 113만 명 대군을 이끌고 대대적인 고구려 공격에 나섰다. 그들의 목적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었으며 이를 위해 먼저 1차적으로 부수도인 국내성을 함락시킬 계획을 세운다. 그해 3월 고구려 국경지역인 요하에 도착하여 강을 건널 부교를 만들고 고구려 공격을 개시하였다. 수나라는 도하에 성공하여 고구려군은 수많은 수나라 군사 앞에 무너져 1만 군사를 잃고 요동성으로 대피한다. 도하에 성공한 양광은 요동성을 겹겹이 포위했고 100만 군사면 함락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했지만 요동성은 천혜의 요새였다. 을지문덕이밀이 살수에 쌓아놓았던 뗏목을 터뜨렸고
수나라 30만 별동군은 살수에서 수장되었다. 결과적으로 양제의 1차 침입은 처참한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된다.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의 내용 중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 조작되었는지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국내성, 고구려의 부수도를 국내성이라고 했는데 국내성은 수나라의 도성인 관중의 제왕의 성입니다. 수나라의 도성인 대흥성의 국내성을 고구려의 부수도라고 조작했습니다. 국내성을 부리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성부의 한성을 하남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위례가 위리 비리 부리의 부리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관중의 한성이 제왕의 성인 국내성이었습니다. 요하, 요양에 흐른 강이 요하로 이 요양이 관중의 한양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관중인 요양의 동쪽이 바로 고구려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요동입니다. 수나라 군대가 요하를 건넜다는 것은 현재의 동북삼성에 조작된 지명들을 따라 역사를 조작하면서 임의적으로 삽입된 문구로 이 요하가 관중의 한강입니다. 수나라는 요하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요동성, 관중의 한양장안이 요양으로 이곳의 동쪽인 개경서울이 북제인 고구려가 있었던 요동입니다. 황제국 수나라는 고구려인 북제의 평양성을 치기 위해서는 개경서울의 요동성을 지나가야 됩니다. 살수, 평안도 안주의 산천을 인용하면 청천강 살수라고도 이름하는데 묘양산에서 나와 최북쪽 성 밑을 지나 서쪽으로 30리를 흘러 박천강과 합하여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청천인 청하는 관중에 흐른 한강인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즉 수나라는 관중에 흐른 요하 청천강 한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은 거짓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막는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수십만의 전군이 몰살당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전법입니다. 그저 소설일 따름입니다. 처음 국군이 요수를 건널 때 군사가 30만 5천 명이었으나 요동성에 돌아가니 겨우 2,700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이따위 식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2차, 3차 공격. 수나라의 2차, 3차 공격은 모두 실패하면서 국정이 기울게 됩니다. 안시성. 그런데 이상합니다. 수나라가 요동성과 평양성을 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안주에 있었던 안시성을 지나가야 됩니다. 장안을 소안이라고 합니다. 즉 안주의 서부 지역이 장안인 소안입니다. 낙양을 동안이라고 합니다. 즉 안주의 동부 지역이 낙양인 동안입니다. 이렇듯 안주는 관중의 장안과 낙양을 감싸고 있으므로 이곳 안주에 있었던 성인 안시성을 꼭 통과해야만 개경서울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 왜 수나라는 안시성을 한 번도 침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첫 번째 공략 지역이 안시성으로 이 안시성의 성주인 양만춘에게 답이 있었습니다. 양만춘은 수나라의 황족인 양씨였습니다.